나무 데크를 새까맣게 뒤덮은 벌레 사체들. 러브버그가 습격한 이곳은 인천 계양산 정상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 전기 파리채도 소용없고요. 삽으로 퍼내는 동안에도 몸에 다닥다닥 붙습니다. 2022년 은평구 대발생으로 본격 이름을 알린 붉은 등 우단털 파리, 일명 러브버그. 2015년 중국에서 인천으로 유입돼 영역을 넓혀가더니 올해는 서울 전역, 경기도에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연도별 러브버그 관찰 기록을 봐도 확실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일부 환경단체는 러브버그가 수도권에 몰리는 원인으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봉산 편백숲을 지목하는데요. 은평구는 서울시 최초 타이틀을 걸고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며 2014년부터 관련 사업을 벌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다양한 나무를 벌목하고 편백나무만 심으면 식물종이 단순화되잖아요. 그 여파로 생물의 다양성도 함께 파괴되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양한 식생이 조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특정 종이 개체수가 이렇게 과밀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단일 식생을 조성해 놓으면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의 종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러브버그 이전 2020년 봉산엔 대벌레가 창궐했었는데요. 얘네를 박멸하겠다고 대대적인 방제 작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때 대벌레와 비슷한 곤충들도 함께 죽는 바람에 러브버그 천적들도 같이 사라졌고 먹이사슬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번식하게 된 거라는 추측이 나왔어요. 이런 주장이 SNS에 떠돌자 은평구의 편백림 조성 사업을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복원시키라는 여론이 거세졌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평구 편백림을 러브버그 대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잖아요. 러브버그의 서식처는 침엽수에서는 잘 살지 않고 주로 화렵수가 많은 지역에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백나무 숲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오히려 러브버그가 있는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러브버그의 창궐과 수종 선택의 문제는 별개라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대발생은 기후변화와 도심 과밀화로 인한 열섬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대요. 서울은 엄청나게 큰 도시고 그다음에 경기권까지도 굉장히 도심이 잘 진행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이 유충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도심 근처에 있는 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경기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산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겨울에 아마 유충이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중간에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래 아열대 지역에 살던 러브버그가 우리나라까지 서식지를 넓힌 걸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미국 곤충학회는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동북아시아 상당 부분에서 러브버그가 창궐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결론적으로 편백림 사업만을 탓하기엔 기후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엮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엔 벌레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살충제를 뿌리면 되지 않나 싶지만 이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곤충 대발생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살충제를 쓰는 게 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방아쇠 효과라 그러죠. 눈에 단지 많이 띈다고 좀 징그럽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학약제를 쓰게 되면 그게 연쇄 반응에 의해서 다른 생물들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다음 더 큰 문제는 화학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화학약제를 쓰면 안 됩니다. 게다가 러브버그는 자체적으로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탑재하고 있기도 하대요. 저희가 유전체 연구를 해봤을 때 이 러브버그는 유전체상에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가 좀 많이 발현이 된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어서 생존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러브버그는 그 유충 때는 낙엽 밑에서 살고 있어서 농약에 대한 영향 거의 받지를 않고요. 살충제를 뿌려서도 안 되지만 쉽게 당하지도 않는 러브버그는 사실 낙엽 등을 분해하는 물질 순환의 고리, 소위 말해 익충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도 러브버그를 외모는 혐오스럽지만 유익한 곤충이라고 소개하며 비호감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대다수의 서울 시민은 대량 발생한 러브버그를 바퀴벌레나 빈대의 버금가는 해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개체수를 단기간에 확 줄이기 어려운 만큼 동양 하루살이 때처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퇴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평구 백년산 일대에는 빛으로 벌레 모으는 장치들을 설치했고요. 마포구는 물에 약한 러브버그의 특성을 공략해 살수 방식으로 퇴치하고 있어요. 나아가 환경부는 러브버그의 유충만을 골라 죽이는 천연 곰팡이 농약을 연구 중인데요. 이렇듯 단기적으로는 살충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방제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생물종 다양성입니다. 앞으로 이제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도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단지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곤충이 대발생할 시기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슈만 될 때마다 반짝하다 말고 이러는데 기온이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 1.5도,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양한 해충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참새나 비둘기 등의 포식자들이 러브버그를 낯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로 인식하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다양한 생물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당장의 러브버그 소동에도 미래의 생태계 유지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야, 내년엔 조금만 덜 남아줘, 제발.